여보, 제발, 날 이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 휠체어에 앉은 서민지가 애원했지만 정혜주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다. 기억나? 결혼 초기에 내가 나한테 던져준 이혼 서류 말이야. 이제는 내가 너한테 주는 차례야. 30살의 정혜준에게 있어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서민지는 처음엔 그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의 과음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2달 후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혜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혼해야겠어요. 민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혜준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었던 그에게 결혼과 육아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죠.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너무 성급하다. 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는 아버지의 호통과 적어도 1년은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는 어머니의 눈물 섞인 만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이미 마음을 정했었죠.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혜준의 한마디로 부모와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신혼집은 작은 투룸 전세였어요. 민지는 임신 중이었지만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혜준 역시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딸 정서윤이 태어났을 때 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을 느꼈어요. 작고 여린 생명체를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다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지도 처음엔 엄마 역할에 충실했죠.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모습을 보며 혜준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두 돌을 맞을 무렵부터 민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혜준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지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혜준에게 육아 부담을 점점 더 많이 넘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라는 핑계로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아이 재우기 등의 일들을 혜준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이가 3살이 되자 민지의 외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집을 비우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술 냄새와 다른 남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민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다가 늦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서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죠. 혜준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서윤이가 아직 어렸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지가 최소한의 엄마 역할만큼은 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아픈 날에는 병원에 데려가며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이만 생각해서라도 참아야겠어. 혜준은 매일 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민지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고 밤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나 직장 동료들의 의미심장한 눈빛에서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져 갔어요.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고 서윤이 돌보는 일도 대부분 혜준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했죠. 혜준은 새벽 일찍 일어나 서윤이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목욕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민지의 외도 상대는 그녀의 직장 상사였어요. 기혼자인 그 남자는 민지에게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지만 민지는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갔죠. 혜준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서윤이가 아빠 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이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서윤이가 4살이 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준이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혜준 씨 맞으시죠?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혜준이 마주한 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였어요.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부인께서 다른 남성분과 함께 차에 타고 계셨는데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혜준은 이미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불륜 상대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이미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민지는 처음엔 사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녀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준은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녀 곁에 있어줬어요. 괜찮아, 재활치료 받으면 나아질 거야. 혜준의 위로는 공허했지만 그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 민지를 돌보고 서윤이를 데리고 병문안을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엔 엄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침대에만 누워 있어? 4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혜준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그래. 조금 있으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이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엄마에게 달려가던 서윤이가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어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혜준 뒤에 숨어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지도 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아이에게 제대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혜준은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를 재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민지의 정신적 충격도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혜준은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았고 주말에는 서윤이를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점점 더 병원 가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서윤이가 투정을 부리면 혜준은 달래며 설득했어요. 엄마가 서윤이 보고 싶어 하셔. 조금만 있다가 올게. 하지만 아이는 병실에서도 엄마와 거리를 두려 했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일요일 오후 혜준이 잠깐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받는 사이 서윤이가 혼자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으려다가 엄마 병실 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말이 많고 아내가 눈치채기 시작했어.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민지의 울음소리가 뒤따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4살짜리 서윤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엄마를 울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요. 서윤이는 무서워서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아빠. 혜준을 발견한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방에 다른 아저씨가 있어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 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가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죠. 서윤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혜준은 딸을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엄마가 왜 다른 아저씨랑 있어요? 4살 아이가 느끼기에도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윤이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야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엄마 안 보러 가면 안 돼요? 혜준은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무서워요. 4살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혜주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서윤이를 이런 상황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아이가 이미 상처받기 시작했고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주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 서윤이의 고백을 들은 후 혜주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민지의 외도에 대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민지가 워낙 대놓고 외도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 혜주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문제없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혜주는 민지의 외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윤이가 2돌 때부터 시작된 불륜이었고 그 남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썼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간병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들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민지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혜주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오히려 민지의 이런 모습들이 이혼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을 때 혜주는 복도에서 민지의 불륜 상대를 마주쳤어요. 그 남자는 혜준을 알아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혜주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대신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말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내 가족과 직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어. 그 남자의 말에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몸으로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잖아. 그 사람이 너를 돌봐줄 거야. 그 남자의 뻔뻔한 말에 혜주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민지를 버린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혜주는 서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윤아, 아빠랑 둘이서 살면 어떨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빠랑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대답에 혜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다고. 드디어 민지의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죠. 민지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지만 남편과 딸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혜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와 열쇠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민지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네요. 민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비록 휠체어 신세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윤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혜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지 씨, 집에 가기 전에 이야기 좀 하죠. 혜준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지가 봉투를 열어보자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하죠. 혜준의 말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민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니. 하지만 혜준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신의 분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윤이도 알고 있어요. 혜준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이가 뭘 안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당신과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불륜이 딸에게까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혜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 집 열쇠예요. 혜준이 2번째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원룸이지만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조해뒀어요. 앞으로는 거기서 지내세요. 혜준 씨, 제발. 민지가 애원했지만 혜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생활비는 매월 일정 금액 송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윤이는 만날 수 없어요. 혜준의 마지막 말에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서윤이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서윤이 마음은 이미 당신을 떠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벌어진 차가운 이별. 혜준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지가 혼자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준이 마련해준 곳은 1층에 있어 휠체어 접근이 편리했지만 그 공간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생활비는 혜준이 약속대로 매월 송금해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윤이가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준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민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어요. 한편 혜준과 서윤이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보다 평온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혜준이 출근할 때는 서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아빠 새 집이 좋아요. 서윤이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집에서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밤에 무서워하며 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혜준은 딸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엄마는 아픈 곳에서 혼자 지내셔야 해. 서윤이는 아빠와 함께 살 거야. 서윤이는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살아요. 민지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지만 혜준은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윤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놀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빠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서윤이의 칭찬에 혜준은 뿌듯해했습니다. 민지가 있을 때는 늘 긴장되고 불안했던 집이 이제는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지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준도 서윤이도 더 이상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몸, 외로운 원룸 생활, 그리고 딸로부터도 외면당한 현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는 걸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혜준과 서윤이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어요. 서윤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혜준은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긴장하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서윤이의 천진한 질문에 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자. 와, 좋아요.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혜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민지의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도 이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혜준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죠.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서윤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까? 혜준의 제안에 서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빠의 엄마 아빠야. 서윤이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 주말 혜준은 서윤이의 손을 잡고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5년 사이에 많이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에 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서윤이구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서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란다. 서윤이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서윤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을 금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정중한 인사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녀석아 왜 이제야 왔나. 아버지의 꾸중 섞인 말투 뒤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혜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혜준의 이혼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계셨어요. 동네 지인들을 통해 민지의 외도와 사고 소식까지 모두 전해 들었던 것이죠. 우리 말이 맞았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지. 중요한 건 앞으로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만 잘 키우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저녁 식사를 먹으며 서윤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래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혜준아, 정말 잘했다. 부모님은 혜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 제대로 해줄게. 그동안 놓쳤던 시간을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또 가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자주 가자. 혜준의 대답에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우고 난 후 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민지와의 거짓된 결혼 생활,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평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서윤이도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혜준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윤이를 훌륭하게 키우며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윤이와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혜준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